최근에 정말 추워서 야외 러닝 못하고 헬스장에서 러닝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최근에는 헬스장에서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레드밀에서 뛰는 게 더 힘들거든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아닌데 나는 야외 달리기가 더 힘들던데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 선수들도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야외 러닝을 더 선호합니다. 힘들고 안 힘들고 떠나서 지루하지 않잖아요. 트레드밀이 더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루해서 힘들어 이게 더 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진짜 더 힘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런 개인의 감 말고 실제 그 물리적인 강도나 몸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트레드밀과 야외 러닝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또 제가 25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얻은 꿀팁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싹 다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물리적인 조건만 보면 러닝머신 경사도가 0%라는 기준 하에 바람 저항도 없고 노면도 일정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게 더 쉬운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힘들다라고 하는 건 물리적 요인으로만 결정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러닝을 할 때 어떤 근육이 쓰이는지, 또 체온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외부 환경의 공기나 또 우리 뇌가 얼마나 지루해하냐, 이게 다 합쳐져서 내가 느끼는 체감상의 난이도가 결정이 되니까 이 물리적인 거로만 따질 수는 없는 거야. 우리가 일이 빡세다, 육아가 빡세다라고 할 때 물리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잖아. 내가 야근을 하고 녹초가 돼서 들어왔는데 애가 울어. 여기서 내가 힘든 이유가 애가 울어서만은 아니라고. 우리 사랑스러운 애가 밤새 울었어. 그래서 한숨도 못 잤어. 그래서 평소랑 같은 업무량인데 힘들어. 이때는 내게 주어진 그 업무 자체가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트레드밀이 더 힘들고 어떤 사람은 야외 러닝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체 구조나 체력 상태나 아니면 러닝머신에 있는 그 실내 온도가 다 다르니까. 그럼 이러한 환경이 다 고정되었다고 했을 때 뭐가 더 힘든데,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지금 저는 선수 시절에 트레드밀 프로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상하게 그 종아리랑 그 허벅지부터, 앞 허벅지부터 먼저 부하가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저는 궁금하면 잘 물어보거든요. 저희 피지컬 코치님한테, 쌤, 러닝머신 하고 나면 종아리랑 앞벅지가 먼저 땡기는데요? 그랬더니 코치님이, 야, 토 달지 말고 그냥 해, 이런 분은 아니었어. 다행히. 그나마 내가 웬만하면 러닝머신 안 하려는 이유가 쓰이는 근육이 본질적으로 달라. 운동장에서는 땅을 뒤로 밀면서 뛰잖아. 그래서 엉덩이랑 햄스트링이 자연스럽게 같이 쓰이는데 러닝머신은 벨트가 네 발을 자꾸 뒤로 끌고 가니까 상대적으로 앞쪽 근육 중심으로 쓰게 돼.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서킷 트레이닝을 하고 러닝머신에서 안 뛰고 운동장 밖에서 뛰는 거야. 이유가 그거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저랑 동갑이거든요. 김영력 코치님이라고, 현재 FC 한양 피지컬 코치님 하면서 대한축구 피지컬협회 이사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야외에서는 나의 엉덩이랑 햄스트링도 같이 쓰는데 이 러닝머신에서는 경사도 0이라는 가정하에요. 나도 모르게 앞으로 발을 뻗으면서 종아리나 앞근육 중심으로 부하가 많이 가더라. 그래서 뭐가 힘들다는 건데, 그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너만 알지 호남아. 이거는 이론이잖아, 이론. 실제 뛰어보면 네가 알잖아. 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근데 그건 있죠. 이 트레드밀, 야외 달리기 부하가 다르니까 운동 끝나고 나서 마사지 같은 거 할 때 어디 중심으로 할지 그건 알 수 있지 않을까 호남아. 자, 두 번째는요, 체온 조절의 관점인데요. 이 외부 온도가 체력 소모에 연관이 많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야외에서 러닝을 하면 맞바람이 불죠. 당연하죠. 내가 바람을 맞으면서 뛰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 냉각이 돼요. 시원하잖아, 야외에서 뛰면. 근데 헬스장은 공기가 고여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운동을 했을 때 열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열을 밖으로 빼야 돼. 그래서 평소보다 많은 혈액을 피부 쪽으로 더 많이 보냅니다. 그럼 왜 이 열을 꼭 빼야 되는데, 우리 체온이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 우리 근육이랑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자체가 점점 비효율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엔진 온도가 올라가. 그럼 똑같은 연료가 들어가도 출력이 잘 안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열이 특정 범위를 넘어가면 열을 식히려는 장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체온 조절을 위한 혈류 재분배다 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 수 있어. 아니, 열을 빼는데 혈액을 왜 하필 피부에다 보내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면, 피부가 우리 몸에서 열을 밖으로 버릴 수 있는 가장 넓은 면적이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피부는 이 얼굴 피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전신에 있는 피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근육이 수축을 하려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ATP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20에서 한 25%만 운동 에너지로 쓰이고 나머지 75에서 80%는 열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에 자꾸 열이 나는 거야. 근데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은 대부분 수분이라 열에 잘 데워져. 그렇게 해서 계속 근육에서 데워진 혈액이 심장을 거쳐서 다시 전신으로 퍼져요. 근데 우리가 계속 운동을 하잖아. 그럼 우리 몸에 열이 계속 올라.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엔진이 제 역할을 못해. 그래서 이 데워진 혈액을
피부로 보내는 거예요. 열시키려고. 그리고 피부에서 땀으로 배출되는 구조야. 그럼 매운 거 먹어서 땀 빼는 건 똑같은 건가요? 아쉽지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먹는 그 매운 떡볶이, 저는 물론 떡볶이 안 먹습니다. 그 주성분인 캡사이신이 우리 혀와 입안의 신경을 자극해서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뜨거워, 체온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럼 뇌에 있는 시상하부가 실제로 체온이 오른 것도 아닌데 체온이 오른 것처럼 착각을 하고 피부 혈관을 늘려서 땀을 보내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우리 막 땀 질질 막 흘리면서 먹잖아요. 운동은 정말 열을 식히기 위함이고 매운 음식은 열이 낮다고 착각을 하는 거다. 매운 거 먹고 나서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졌다 라는 느낌이 드는 건 지방이 진짜 빠진 게 아니라 수분이 빠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배경지식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한창 운동 중이야, 러닝 중이야. 근데 내 근육에 혈액이 가야 되는데 실내에서 하면 피부에 혈액이 더 많이 간다고? 그럼 더 힘들어지겠네. 맞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러닝을 하면 뭔가 막 더 답답하잖아. 막 그 답답함의 정체, 그 막 숨을 쉬고 있는데 더 쉬고 싶은 그런 느낌. 그래서 트레드밀, 러닝머신이 더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방법이 없나요?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창문 열고 하시면 돼요. 그 답답함은 창문 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잖아. 그래서 특히 실내 러닝을 하실 때 그 어떤 답답함과 인내력 싸움 하지 마시고 창문 열고 가볍고 효과적인 러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그 헬스장 관리자가 창문 닫으세요 하면 닫아야지 뭐. 나만 쓰는 것도 아닌데. 자, 물리적 측면, 심부 체온 측면, 그리고 뇌의 관점으로도 한번 봐볼게요. 세계적인 뇌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 교수님에 따르면 우리 뇌는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통합해서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감각 정보의 90%를 차지하는 게 뭐죠? 맞아요. 시각이에요. 근데 이 시각 정보가 줄어들게 되면 뇌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심박이나 호흡이나 통증 같은 우리 몸 안쪽의 신호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외에서 우리가 뛰면 풍경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내가 들어오는 시각 정보가 계속 그 시각 정보를 처리하겠죠? 나 지금 이동했네. 와, 저기 나무네. 꽃이네. 저 기본이네. 쟤 운동하네. 근데 러닝머신은 눈앞에 풍경이 그대로죠. 그럼 지금 내 호흡이나 어떤 심박이나 근육이 보내는 신호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거 의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디가 아파. 근데 재밌는 넷플릭스를 보고 있어. 그러면 그 아픔을 잠깐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트레드밀은 몸은 모르겠는데 그 정신적 고문 같아. 그럼 방법이 없냐? 있어요. 완벽하게 트레드밀로 야외 러닝의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보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먼저 이거 물리적 이거 인클라인 경사도 조절을 하면 엉덩이 햄스트링을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올리면 되나요?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그 기계마다 다르고 여러분의 기초 체력, 근육 상태, 다리 길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트레드밀 한 단계 한 단계 인클라인을 높이시면서 찾아보세요. 저희 집 헬스장 기준으로는 인클라인 3, 속도는 7.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야외에서 뛰는 비슷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저의 체감상.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강도냐, 저한테.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존투 구간입니다, 저한테. 제가 89년생이니까 심박수가 한 110에서 129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흡으로 치면은 평안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문장 단위로. 그러면 이 지루함을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거. 본인이 좋아하는 영상을 틀어놓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선은 되도록 앞을 봐야겠죠. 괜히 또 이거 보다가 막 해가지고 막 넘어지지 마시고 아픈데 막 아픈 척 하지도 못하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는 이런 게 있어요. 호남도 영상 제작할 때 편집자에게 1차 가편집 이제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꼭 체크하는 게 뭐냐면 오디오만 들었을 때도 내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지 이거를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이거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할 때도 이제 들으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이제 비디오는 잘 못 보지만 오디오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디오만으로도 내 메시지가 잘 전달되냐 안 되냐 이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요. 운동할 때 제 영상 보라는 소리. 운전할 때는. 대신 시선은 정면으로 우리 다치면 안 되니까. 이거 다 건강하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추가적인 팁인데요. 러닝을 하고 나면 개운함이 아니라 이상하게 식욕 욕구가 올라가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운동할 때 중간중간 물 조금씩 마시고 운동 끝나고도 물 충분히 마시기. 아니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해라고 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물 안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선수들도 많아요. 저도 그랬고. 왜냐하면 운동할 때 기본적으로 수분 욕구가 내려갑니다. 우리 몸은. 그러니까 목이 안 마르니까 물을 안 먹게 돼. 그럼 왜 운동할 때 수분 욕구가 떨어지냐? 우리가 하는 운동은요. 우리 몸 입장에서는 전투 모드예요. 심장 빨리 뛰고 호흡 가빠지고 근육에 피 더 빨리 보내고 이거는 이제
평소랑은 다른 상태야. 그래서 우리 몸은 지금은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해. 이게 되면서 어떤 배고픔이나 갈증 같은 신호를 일시적으로 줄여요. 우리가 한창 막 운동을 몰입하고 있을 때, 아, 나 지금 좀 출출한데. 그렇지 않잖아. 끝나고 나서 그 느낌이 들지. 근데 우리 시상하부는 배고픔이랑 수분 부족이랑 이거 그 센서가 많이 붙어있어 구별을 잘 못해. 그래서 운동 끝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지 않으면 내가 평소보다 과하게 먹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막 그냥 때려 넣는 그런 느낌. 그래서 운동 중에 뭐 조금씩 드시고 운동 끝나고 드시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샤워 끝나고 또 드셔야 돼요. 왜냐면 샤워할 때 땀 많이 나고 수증기 때문에 이 몸이 수분이 빠지거든요, 많이. 그래서 운동과 수분 섭취는 이거 그냥 한 세트다. 이거 그냥 외우세요. 이거 물만 잘 챙겨 드셔도 운동 끝나고 허기감 그런 것보다 어떤 개운함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팁 하나 또 드리면, 그 개운한 상태에서 창의적인 일이나 생산적인 일 30분만 그냥 빡 해보세요. 운동 끝나고 샤워하면 머리가 진짜 잘 돌아가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때 저는 주로 책을 많이 씁니다. 작년에 제가 출판 계약을 해가지고 책 열심히 쓰고 있어요. 제 예상컨대 아마 출판사에서 고생을 좀 하실 겁니다. 참고 문헌이 겁나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겨울에 야외 러닝 하면 지방이 더 잘 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론상은 맞아요. 왜냐면 체온 유지하려고 지방을 더 꺼내 쓰거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전은 아예 다르거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안전. 내가 지금 한파에 야외 러닝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하셔도 돼요. 저도 최근에 한번 했었고. 근데 기체 체력이 약하거나 몸이 덜 풀린 상태에서 뛰면 정말 우리 관절 있잖아요. 특히 무릎이랑 발목, 이거 진짜 아작나거든요. 그리고 족저근막염. 겨울에 진짜 많이 옵니다. 우리 그 프로 선수들이 1월에 따뜻한 나라 가서 훈련 많이 하잖아요. 해외 훈련. 저도 정말 많이 갔었는데 추운 데서 훈련하면 부상 위험도가 엄청 올라가요. 야외 러닝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본인에게 맞는 방식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파에 야외가 맞는 사람도 있고 실내 그 트레드밀이 맞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러닝머신이 무조건 더 힘든 것도 아니고 야외 러닝이 무조건 더 좋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저는, 호남두는 야외 러닝을 더 선호하고 러닝머신으로 대체할 때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활용하고 있다. 그거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자, 듣다 보면 다른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뭐냐면 최근에 환율이 한 1400 중반에서 후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살 때는 또 1500도 돼. 예전에는 우리가 느끼는 그 적정선에 달러는 1100원에서 한 1200원 정도? 정말 많이 올라야 1400원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뭐 1400원이고 달러의 적정 가격이 돼버린 것 같아. 1300원 되면 오히려 싸게 느껴지잖아. 그럼 이제 아니 나는 달러 벌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데 나랑 뭔 상관이야, 상관없는데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글쎄요, 그 우리 애플 스토어 뭐로 결제하죠? 넷플릭스 뭐로 결제하죠? 구글 스토어 뭐로 결제하죠? 이미 달러는 우리 일상에 녹아져 있어. 요즘에 그 기업들, SNS 광고 안 하는 기업이 정말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 광고비는 뭐로 결제해요? 달러 하죠, 달러.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달러가 오르면 기업의 광고료도 올라요. 근데 광고비가 올라가면 그게 그대로 상품 가격에 녹아져.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물가 안 잡혀서 힘든데 달러까지 올라.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내수 경제만으로 돌아가지 않는 나라예요. 대외 의존도가 높아. 물론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을 더 많이 해. 특히 에너지, 원자재, 식품, 부품 이런 거 다 달러로 사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수출 많이 하니까 달러가 오르면 우리나라 괜찮다, 이게 아니라 우산 쓰고 비 맞는 구조예요. 한쪽은 막고 있는데 아래는 다 젖어. 근데 그 젖는 사람이 누군데, 그죠? 우리잖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어디가 아파, 그럼 그걸 회복하는 비용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회복 비용이 올라간다는 건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그 돈 다 세이브 되는 거야. 환율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내 몸만 요동을 치지 않으면 회복하는 비용은 올라가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정말 그 건강보험료가 잘 되어 있어서 괜찮겠지. 근데 그거 점점 고갈되고 있잖아요. 우리 애들 세대가 다 그걸 부담해야 되는데 그럼 안 되지. 우리가 건강해서 지켜줘야지. 저는 그래서 달러가 오를수록 우리 건강의 가성비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ROI라고 하잖아요. 수익률, 나에 대한 투자, 내 건강에 대한 투자가 가장 수익률이 좋다 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지킬 수 있는 영상 많이 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맞아요, 구독을 눌러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쉬운 투자예요. 구독부터만 누르면 되잖아요.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